방금 전 이제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이제 이 상품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VM웨어의 최인성 차장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VM웨어 최인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사례를 가지고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바로 지금 페이지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앞선 몇 개의 세션에서 발표했다시피 VCPP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함께 VM웨어 온 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크게 세 가지 필러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데이터 센터로 완벽하게 이제 분리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앞선 세션에 말씀드린 VDC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특징은 컴퓨팅 요소나 혹은 네트워킹 요소, 스토리지 요소가 완벽하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VM웨어에 갖고 있던 인프라나 혹은 다른 인프라를 보실 때 항상 어려운 점들이 네트워킹에 대한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 요소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이내에 이제 수분 이내 혹은 수시간 이내에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이제 리소스까지도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바로 즉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용량만큼 맞춰서 VM을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VM 그룹 단위의 템플릿 형태의 컨테이너화 형태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 기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멀티 테넌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 유저가 한 개의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 프라이오리티에 따라서 우리가 다수의 테넌트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격리된 가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제어나 그 다음에 카탈로그와 같은 형태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 타입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 지금 이제 저희 VM웨어 온 NCP의 엔클라우드에 해당되는 이제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M웨어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기존에 갖고 계시던 VM 워크로드를 그대로 이동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메이저 서비스 클라우드 형태로 우리가 신규 서비스에 대한 VM웨어 서비스를 VM웨어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공유 자원을 제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워크로드를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영역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메리트를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용도에 해당됩니다. 개발이라든지 혹은 단순하게 어떤 소규모의 테스트를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실 경우 혹은 데모 형태의 서비스를 하실 경우도 해당되겠죠. 혹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단기간에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시고 시즈널 서비스라든지 혹은 어떤 게임 런칭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단연 계약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리소스에 대한 비용 증가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는 물론 개발이나 테스트나 데모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덕션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도 직접 올리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 이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연동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재복구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만약에 VM웨어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복구를 위한 데이터 센터 혹은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시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복구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리소스에 대한 소모라든지 운영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VMware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간단한 재복구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IP 주소 변환이라든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지정을 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먼저 부팅이 되고 올라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로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VMware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VMware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를 VMware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IP 서비스 대역이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에서도 동일한 IP 서비스를 가지고서 버추얼 머신이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를 위한 사용자 셀프 서비스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드 유저 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VMware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뒤에 세션에서 이제 데모 세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사용자 셀프 서비스 포탈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VM 리소스를 생성하시고 혹은 이미 저희가 VMware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탈로그 기반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올리셔가지고 어떤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다양한 게스트 OS를 설치하시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포 방식들을 정책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위에다가는 방화벽 정책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에 알고 계시던 노스사우스에 대한 방화벽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상 머신하고 가상 머신들 사이에 혹은 가상 머신 그룹 사이에 여기에 방화벽 정책을 삽입함으로써 좀 더 고급화된 이런 방화벽 정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L2 VPN 서비스라는 확장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 엔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동일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엔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리소스 소비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우리가 할당받은 자원 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VM을 프로비저닝하고 얼마나 더 많이 배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가상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VDC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장표를 보시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오거네이션 조직에 해당이 되죠. 조직 코크라는 조직이 하나가 있고 우측에는 펩시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직의 두 개는 다른 고객인 거고요. 이 조직들이 해당되는 조직 내에서 VM을 프로비저닝하는 단위가 이런 VAB라는 컨테이너 형태 단위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각 이러한 VM 그룹들은 VMware 온 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라이어리티에 맞춰서 각각의 VDC가 리소스 자원을 할당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SSD 자원이라든지 혹은 HDD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용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네트워킹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L2 VPN 연결에 해당이 되고요.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을 하더라도 동일한 네트워크의 IP 영역의 대역을 그대로 제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형태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에 해당되는 IP 네트워크 대역이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에서도 버추얼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IP를 동일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형태로 좀 살펴보시면 SSL VPN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VMware 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을 하실 때 외부에 있는 어떤 사용자라든지 운영자라든지 어떤 위치에 해서 이동을 하시더라도 어떤 다양한 장소에 있으시더라도 SSL VPN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VMware 온 앤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인프라에 접속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VMware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인프라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으려는 요구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리전이라든지 혹은 같은 국내의 리전 안에서도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인프라를 온프레미스에서 확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해야든지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VMware 온 엔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기존에 갖고 계시던 VM, 개발되어 있는 VM이라든지 서비스 하시는 VM을 가상 머신을 그대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VMware 온 엔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뭐 L2 VPN 클라이언트 서비스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용하는 vSphere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복구 서비스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VMware 서비스를 인프라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런 VM 인프라를 재복구를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재복구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재복구 클라우드를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하고 재복구 서비스에 대해서만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vCloud Extender라는 저희 VMware가 갖고 있는 피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vCloud Extender는 매우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직접 접속을 하셔가지고 vCenter 내에다가 플러그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UI를 통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되는 이제 방식은 레이어 2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영역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IP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VXLAN 혹은 VLAN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옵션입니다. 뭐 콜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VM 자체가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해 파워온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카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시점이 뭐 99% 혹은 이런 시점이 도달했을 때 저희가 컷오프를 시키고 최종 마이그레이션을 종료시키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원 마이그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상 머신 자체를 저희가 오프를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는 당연히 저희가 VM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영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TLS 암호화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VPN 터널에 대한 상태나 혹은 처리량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콜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원 마이그레이션, 콜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VMware 인프라에서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이 있으시면 이 가상 머신들이 설치가 되실 때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VMDK나 뭐 VMX라는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로우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파일들이 이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동기화를 시켜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이제 확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저희가 구성 표시를 해봤고요. 크게 보시게 되면 이제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이 온프레미스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이제 VM을 사용하고 계시는 인프라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이미 구축을 해놓으신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VMware 온 엔클라우드인 서비스 사업자의 모델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고객분의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인프라 영역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탠드얼론 엣지라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를 설치를 하고요. 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저희가 VPN 연결 구성을 서비스 사업자까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VM을 저희가 이동하는, 마이그레이션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네트워킹 영역을 보실 때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인프라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프라 안에 있는 VLAN이라는 네트워크 영역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VMware 온 엔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는 모두가 격리되어 있는 저희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VXLAN이라는 네트워킹 영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IP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했던 재복구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VM에서는 이제 vCloud Availability라는 서비스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고, vCarb라고 좀 이제 저희가 간소화시켜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vCarb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트 A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영역에 해당되는 인프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해당되는 vCloud 디렉터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 사업자인 거죠. VMware On and Cloud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 형태의 구성에서 저희가 재복구 서비스에 의한 가상 머신을 복제를 해가지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다시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장애 조치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계의 복구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DB 서버라든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웹 서버 순서대로 올라올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룹 단위로 어떤 VM 서비스 그룹이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분에서 24시간까지 복구 지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함으로써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복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디펜던시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인프라에 대한 vCenter 버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대역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복구를 통해서 저희가 워크로드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확장을 할 때 VM웨어 인프라를 쓰시는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VM웨어를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서비스 전환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은 재복구 센터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용량만큼의 서비스를 할당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VM웨어 On and Cloud 서비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 풀을 할당을 받으시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VM의 개수만큼을 재복구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VM에 대한 개수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없고, 어떤 리소스 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만큼 할당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자원 할당량에 대한 유틸리제이션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VMware On and Cloud가 갖고 있는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vSphere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VM들이 재복구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때 물론 암호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보안화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복구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시점에 대한 복구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분 단위부터 시작해서 24시간까지에 해당되는 RPO 타임을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24개의 이전 복원 지점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페일오버나 혹은 페일백에 대한 부분들도 테스트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4일 이전까지의 복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복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일오버 페일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는 vSphere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저희 vSphere 안에 있는 피처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런 가상 머신을 복제를 하고, 이런 가상 머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페일오버 테스트를 바로 즉각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로 다운타임에 가까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페일백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형태로 다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암호화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좌측에 해당되는 EXI 서버에 해당되는 온프레미스 형태에 있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측의 서비스 사업자 영역까지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우리가 재복구 서비스를 통한 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SSI 인크립션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 사례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VDC에 해당되는 형태의 서비스인 거죠. 가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요소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해당되고요. 이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챌린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고객사가 갖고 있는 핵심 요소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환 과정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VMware HCX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VM을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신뢰성인 거죠. 동일한 인프라와 동일한 구성 환경이 VMware 인프라가 온프레미스부터 VMware 온 엔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성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단기간 이내에 빠르게 배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에다가 출시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사용 사례로 이제 디스어스터 리커버리죠. 재해복구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넷월드 코퍼레이션이라는 일본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인터넷 기업이고요. 이 인터넷 기업은 어떻게 하면 DR 사이트에 대한 재해복구 서비스를 시간 단축을 하고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의 이제 VMware 사업자를 통한 재해복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백업이라든지 페일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용자 편의성을 통해서 VMware를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시는 vCenter라는 UI 내에서 이 재해복구 서비스를 하기 위한 UI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의성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됩니다. 이제 코니카 미노타라는 일본 내에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일본 내에서 많이 유명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VMware 서비스를 좀 더 한층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IT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이런 인프라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걸로 보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VMware 사업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하셨냐, 표준화된 작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비즈니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AP 서비스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짧은 시간 안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VMware 온 엔클라우드를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뭐 VDC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DR 구성, DR 용도로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버전의 ESXi를 사용을 해도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VMware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의 인프라 환경과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VMware 온 엔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대한 버전이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클러스터 내에 우리가 가상 머신이 이동하기 위해서 동일한 EXI 버전 그리고 동일한 물리적인 하드웨어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버전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가상 머신 레벨별로 저희가 이제 per VM EVC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EXI 버전과 서로 다른 하드웨어 환경을 사용하시더라도 저희가 VM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VMware 온 엔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가상 머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